네,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는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 물건 하나 하고 이제 하나 또 이제 통건물, 이 사당동에는 많은 호재들이 있죠. 통건물 물건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곳이냐면 이번에 시흥으로 갑니다. 시흥시 장현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궁금해지네요. 시흥의 도시형 생활주택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부터 알려주실까요? 예, 본 물건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흥시 장현동 하게 되면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흥시청역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서해선은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신안산선과 또 맞물리고 또 GTX 라인과 또 맞물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남권 쪽의 교통의 어떤 불편함을 이 서해선 라인 쪽으로 해서 어떤 교통의 어떤 호재거리를 좀 반영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어쨌든 중추적으로 이제 평택과 연결되는 이 서해선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물동량과 사람의 어떤 이동량을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 상당히 좀 풍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서해선 시흥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시흥시청역 하게 되면 현재는 서해선 한 라인이지만 이 월곡 판교선과 이제 신안산선이 바로 이 시흥시청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월곡 판교선이라든가 그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추후에 어떤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의 면적을 보시게 되면 계약 면적은 약 한 38.64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21.42평방미터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원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현재 지금 전세로 수요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알토론 같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은 지상 4층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1억 1,600만 원대인데 현재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럼 건물 특징 상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좀 외형을 보시게 되면 현재 후 분양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선분양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한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를 다 맞춰놓고 분양하는 후 분양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서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옵션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부의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이 직장인 수요층입니다. 이 장현지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이제 시흥시청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옵션 자체가 상당히 조금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뭐 붙박이장뿐만이 아니라 에어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TV까지도 제공되는 일체형 풀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가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임대가 맞춰져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세라든가 뭐 반전세라든가 이런 어떤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금 규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현지구 돌아보고 있습니다. 장현지구는요, 시흥시청과 연계한 행정업무 복합다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뚫렸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수혜 이것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짚어보겠는데, 자, 입지 여건과 함께 또 개발 호재까지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의 그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시흥시청역 이 장현지구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변 지역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아파트도 이제 분양이 다 끝났고 프리미엄 자체가 뭐 5천에서 뭐 1억까지 높게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장현지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서해선 현재 지금 시흥시청역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 2024년에서 2026년이 되면 서해선이 먼저 신안산선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곡 판교선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월곡 판교선이 연결된다는 건
바로 이 GTX, 이 비노선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가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앞쪽 길 건너편이 지산이라든가 업무시설용이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좀 토지 부장 다 끝난 상태고요. 또 이제 길 건너편이 이제 상업 지역이 이제 만들어지는 지역에 위치했는 것이 바로 이 본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좀 구상권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본 물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매화산업단지하고 이 광명테크노밸리하고도 또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는 또 목감지구가 위치해 있죠. 이 기존의 이제 매화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고요. 이 기존 산업단지가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매화산업단지, 목감지구, 또 이제 장현지구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 교통의 중심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시흥시청역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임차 수요층뿐만 아니라 어떤 집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본 물건이다. 근데 이런 본 물건 지역에 소액 투자로 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놓고 뭐 4,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활용하고 난 후에 매도 시기를 좀 적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 많이 정리해 주셨지만 교통 자체도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주변에 산업단지도 워낙에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위쪽으로 상승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들까지 덧붙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 호재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역입니다. 이 역사 안에 이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확정이 돼서 현재 좀 착공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현재 확정이 돼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지금 월곡 판교선 라인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되어져 있는 지역은 바로 이 시흥시청역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안산선이 이제 착공이 됐는데요. 이 신안선선이 올라가는 이 라인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현재도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이 바로 이 시흥시청역 이거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이 서해선 라인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평택과도 다 연결이 돼서 올라오는 그런 노선이 신안선선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물동량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동량과 사람을 실어나르는 것이 바로 이 복선전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안선선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소위 말하면 지하철, 현재 지금 9호선까지 개통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신안선선이 지하철 10호선이라는 이 명칭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서남권 지역, 소위 말하면 서해선 쪽 라인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철도 자체가 상당히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자체가 이제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물동량과 사람도 같이 올라오게끔 돼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월곡 판교선입니다. 이 월곡 판교선이 이제 월곡에서 판교까지 연결이 되면 또 판교에서 또 여주까지도, 즉 경강선도 현재 좀 연결이 돼서 강원도 강릉까지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철도 노선인데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또 GTX 비노선까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철도라든가 또 이 GTX 비노선이 연결되면 이 수도권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강해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철도 역사가 맞물려져 있는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은 눈에 보듯 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현재 지금 확정은 되어져 있지만 장현지구라는 어떤 모멘텀을 그렇게 좀 많이 알지 못합니다. 또 안쪽에서 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또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전세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시흥시 장현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 장현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1억 1,600만 원대로 지금 현재 좀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라고 좀 나와져 있는데 현재 전세 보증금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에 월세 지금 현재 35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출 같은 경우가 한 7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과 예상 임대가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자체가 이 1,000만 원 미만대에서 잡힌다. 소위 말하면 초기에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또 돈을 좀 많이 가져 있진 않고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나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이 상태에서 소액 투자로 접근하셨다가 그 지하철이 개통되는 시기, 즉 월곡 판교선이 개통되는 뭐 2026년이나 또 신안선선이 개통되는 2024년도에 개통 시기를 맞춰서 매도 타임을 잡는다 그러면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